일단 어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경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왜 어떻게 랭킹 96위인 팔레스타인과 0대0 무승부가 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시안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애초에 이 B 그룹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팔레스타인한테 충분히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앞서는 건 맞지만, 이게 벤투가 떠난 이후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오고, 클린스만 감독이 온 이후로부터 팀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고, 이 망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감독이 오는 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임시 감독들이 계속 왔었고, 홍명보 감독님이 올 때도 이 절차 자체가 어쨌든 간에 뭐 엄청 아름답게 오진 않았잖아요. 홍명보 감독님도 본인이 안 한다고 했다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팬들의 야유까지 받으면서 응원을 받지 못하는 팀이 첫 출발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팔레스타인이 엄청나게 잘하는 팀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이번에 나온 결과들만 봐도 뭐 인도네시아가 사우디랑 비기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평준화가 됐습니다. 뭐 요르단도 쿠웨이트인가 1대1로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절대 쉽지가 않고요. 명확하게 어떠한 전술 뚜렷하게 진짜 어너더 레벨급 감독이 아닌 이상 홍명보 감독님이 취임하고 나서 며칠 만에 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전술이 어땠다 이랬다를 말하기는 대표팀 입장에서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 선수들이 다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고 온 상태고, 해외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뛰고 오자마자 사실상 회복만 하고 거의 경기를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전술적으로 어떻다를 이 첫 두 경기에 뭐라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냉정하게 뭐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이제 아쉬웠던 것들은 있죠. 제가 경기를 보면서 감독 입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교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홍명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팔레스타인이 뭐 골도 넣었었는데 VAR 때문에 취소가 되기도 했고, 후반전 막판에 1대1 찬스가 나면서 팔레스타인이 골을 넣을 뻔도 했고, 중간에 올렸던 크로스가 그 헤딩으로 이어지면서 뭐 득점이 이어질 뻔도 하긴 했지만, 저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 풀백을 빼는 타이밍 때 정말 도전적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황문기와 서령우를 동시에 이제 빼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엄지성 투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동경 투입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격을 자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홈경기고 비겨서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정우영까지 내려오면서 백스리를 거의 만들면서 빌드업을 하는 이 상황이라고 했으면 양쪽 윙백들도 더 공격적인 선수들을 투입을 해서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똑같이 포지션대로 포지션 소합을 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면 경기 자체가 답답했던 거는 맞는데, 사실 선수들이 득점을 해야 될 때 득점을 해줬더라면 어떻게 보면 또 이길 수도 있었던 3대0 정도가 날 수도 있었던 경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들도 사실 기대 이상의 부응을 못했고,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았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그 주어졌던 1대1 찬스에서 이강인이 못 넣은 거 굉장히 아쉬웠고,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하지 못하고 골대를 맞췄던 것도 아쉬웠고, 이강인이 올렸던 크로스에서 오세훈 선수가 득점을 못했던 것도 아쉬웠고, 황희찬이 사이드에서 돌파가 된 이후에 달려들어오는 손흥민 보고 크로스를 올렸어야 됐는데 컵백을 냈던 것도 아쉬웠고,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사실 선수들도 기대만큼 못해준 것도 사실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응원을 받지 못하고 경기 도중에 야유를 받고, 물론 선수들이 받는 거라기보다는 축구협회에 대한 뭐 비난의 목소리고, 홍명보 감독님이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더 에너지가 나고 좋은 활약을 펼치기가 어려운 건 뭐 당연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 탓이 될 수는 없고요. 그런 비판과 야유 속에서도 예를 들어 이겨내서 그걸 응원으로 바꿔야 되는 게 감독과 선수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변명의 거리는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첫 경기를 보고 나서 사실 큰 생각이 막 들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애초에 이 B 그룹이 됐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못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짧은 순간 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클린스만 때와 똑같이 첫 2경기, 4경기 만에 구크레프 감독을 평가하기는 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홍보 감독님의 축구 자체에 있어서 엄청난 큰 기대감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냥 그런 교체 카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도전적인 선택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어제 좀 대립이 아닌 그냥 김민재 선수의 사건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김민재 선수가 팬분들에게 가서 좀만 더 응원을 해달라, 이제 야유를 비난은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그 상황이 왔어도 뭐 똑같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보시면서 또 팬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팬분들이 가서 90분 내내 응원만 한 팬도 있을 거고요, 90분 내내 홍보 감독님을 욕한 팬도 있을 거고요, 90분 내내 정몽규만 욕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응원할 때는 응원하고 야유할 때는 야유했던 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팬이 왕은 아니잖아요. 팬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 팬분들이 있기에 선수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선수들이 있기에 또 팬들이 있는 것도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도 또한 매한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라는 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김민재 선수가 거기서 인터뷰할 때 뭐 말한 거 들어보면 본인이 나쁜 의도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응원을 받으면서 더 뛰고 싶다, 적어도 홈에서만큼은 그냥 이런 뉘앙스이지 않았나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김민재 선수가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바라보고 싶진 전 않습니다. 충분히 뭐 선수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전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도 팬들과 선수들이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속마음을 말해주는 것 자체가 응원받으면서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 선수들은 본인들이 뭐 투표를 해서 감독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은 어떠한 감독이 오든지 간에 본인들은 대표팀을 뽑혀서 열심히 뛰려고 하는 게 그 선수들의 몫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도 좀 빛나긴 했었죠. 이강인 선수가 또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잔디가 어땠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뭐 잔디 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잔디 탓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걸 탓할 수는 없죠. 같은 잔디에서 뛴 거니까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는 뭐 항상 선수가 잘하는 것처럼 좋은 인터뷰를 했던 것 같는데, 그냥 인터뷰를 하는 내내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나 얼굴을 보면서도 참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 팬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당연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홍보 감독님이 뽑히게 된 부분에 있어서 축구협회에 실망을 많이 했고, 홍보 감독님 자체에도 실망을 많이 한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감독님이 그냥 결과로 증명을 하면서 안티를 팬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은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오만전, 그 다음에 뭐 요르단, 이라크전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진짜 월드컵 진출이 결코 쉽지 않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표팀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맞지만, 사실 이강인 선수를 비티냐를 PSG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쓰면서 볼플레잉 역할로 쓰듯이, 사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실력이 올라온 건 맞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 우리랑 맞짱을 뜰 수 있는 레벨은 아니거든요. 내려앉아서 수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실점을 안 하면서 세트피스라든가 코너킥이라든가 카운터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득점을 가져가는 상황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놔서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안으로 뭐 들고 들어가면서 하는 플레이라든가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좀 더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강인을 비티냐처럼 수비형 미드필더에 세워서 진짜 탈압박을 통해서 2대1 패스를 통해서 썰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재 같은 선수를 뒤에서 수비만 하게 내두는 게 아니라 나폴리 때 봤던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김민재가 올라가면서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우리나라가 공격적인 상황, 그래야지만 상대방 미드필더라든가 풀백이 끌려오면서 우리 미드필더진에게 더 좋은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제 경기를 보면서 좀 할 수 있었고, 이 무대들에서 물론 수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뭐 오만, 쿠웨이트 팀과 할 때 그 팀들도 무섭습니다. 허나 그 팀들과 할 때 풀백들을, 정통 풀백을 쓰기보단 좀 더 과감한 공격적인 선택들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건 이제 제가 월드컵이 끝날 때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가장 큰 걱정을 했던 게 이제 벤투가 떠날 때였죠. 이 벤투 감독님이 떠나는 것 자체가 그보다 더 좋은 감독이 오면 벤투를 보내는 게 맞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감독이 오지 않는다면 벤투를 보내는 건 정말 미련한 행동이었는데, 그 분이 우리의 눈을 너무 높여놨어요. 월드컵에서 뭐 1승 1무 1패를 해서 올라가긴 했고, 브라질에게 결국 16강에서 큰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분이 월드컵 최종 예선 때 보여줬던 축구, 너무나도 깔끔했고 속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경기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눈 자체를 너무나도 높여놨죠. 근데 그 높여놓은 눈 수준만큼 협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국 결과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젠간 일어나야 될 일들이 그냥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또 뭐 사실 거스 포엣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왔다 해서 전 이 팔레스타인전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물론 이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제 뭐 이강인, 손흥민, 오세훈이 득점을 했더라면 그 경기도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막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답답한 것도 맞고 짜증나는 것도 맞지만 그냥 당연했던 일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시안컵 때 많은 팀들이 정말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팔레스타인도 9번과 11번을 토대로 축구를 하는 걸 보면 무서웠고, 요르단의 지금 센터백이 FC 서울에 와서 보여주는 활약을 보면 얼마나 요르단 축구가 강했는지 반대로 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축구 자체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도 벤투 덕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시 원래 우리 자리를 그냥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오만 원정에 가서 이기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지지만 않고 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저와 어떤 막 공감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홍명보 감독님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어차피 욕 먹습니다. 이겼어도 욕 먹었을 거고요. 졌으면 뭐 더 욕 먹었을 거고, 지금 이 비긴 것도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뭐 티켓 값도 인상이 됐지 뭐가 됐지 했는데 끝까지 응원하러 왔는데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가면 당연히 화가 나지만, 어차피 욕먹을 상황이고 본인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안정적인 선택을 하기보단 차라리 도전적인 선택을 해서 팬들이 차라리 시원함을 느낄 수라도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월드컵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요르단,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요르단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랑 맞불을 붙을 팀은 없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강력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려앉아서 경기를 가져갈 거고, 그 외 팀들은 대부분 선수비 후 역습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역습에 두드려 맞는 거를 두려워하기보단 더 과감하게 공격적인 선택을 해서 더 공격적인 전술로 나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게 유일하게 이 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다음 경기 때 선발 라인업을 조현우 선수를 뛰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백을 쓸 것 같아요. 가운데 큰우 형 세우고 왼쪽에 김영건 세우고 오른쪽에 김민재 세우면서 김민재 많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이강인을 원볼란치 느낌으로 그냥 프리롤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왼쪽 윙백에 황희찬 넣어서 그냥 아이솔레이션 왼쪽 윙에다 줘버리고, 오른쪽에다가 이동경 넣어서 이동경 오른쪽 윙백처럼 뛰면서 그냥 아이솔레이션 줘버리고요. 가운데다가 황인범, 손흥민, 이재성 이렇게 위치해 놓고 그 위에다가 저라면은 오세훈이나 주민규를 넣어서 정말 그냥 공격적이게 축구를 하다가 돌아오는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얘는 또 미친 소리 하네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오만은 수비 위주로 갈 거고 카운터만 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팀들을 상대로 전형적인 풀백들이 크게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